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라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심상찮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과 언론 유착,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언론사인 채널A와 MBC에 대한 수사 강도를 너무 달리해서 윤 총장이 재반 수사 이슈에 대해서 빠짐없이 균형 있게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중건 교수님과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했다. 이 사건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사건 수사를 지금 형사 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 관련 언론사인 그 이모 기자가 있는 그리고 MBC, 보도를 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채널A는 영장이 떨어지고 MBC는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동일한 사안이고 동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도록 허술하게 만든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저기 MBC가 보도를 해서 채널A가 지금 압수수색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도를 MBC가 한 거죠. 네, 그런 빌미를 만든 건 MBC 아닙니까? 예. 당연히 수사를 하면 MBC도 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녹취록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있고 자료도. 지모란가 뭐 그 사람 좀 어떠면서 뭐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기자를 유혹한 측면이 있대. 슬슬 나 이제 그만 발 뗄란다 이랬더니 아니야 이런 게 큰 건 있어 하면서 계속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대리인 시인자 지모 씨인데 이 지모 씨가 뭐 그동안 사기 전과 뭐 이런 게 한 4~5범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서서 대리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건데 이모 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유혹해가지고 기자들이랑 기사거리 있다 이러면 그냥 털려가죠. 그래 해놓고는 저기 MBC에 가서 저거 내가 지금 해놨으니까 걸어. 우리 둘이 만날 테니까 너희들 와서 카메라 찍고 그래가지고 몰래 카메라 찍어. 그 내용 확 터뜨려. 그렇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검사들도 상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거다. 이성윤 지검장도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 법률적인 생각이 따로 있을 거고 판단이 따로 있을 거고 한데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상식도 따라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MBC에 대해서는 그 수색영장을 하는데 참고인 정도 그 수준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든 거예요. 몰래 카메라도 안 했고 무슨 최영한 65 그런 것도 빼버리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도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권이 도대체 세상에 자기들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공수처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 하는 행실이 그 모양이면 이거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모습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 신라젠 사건에 대한 뭐 수사지만 그건 뭐 본질은 저리 가버리고 하나는 과연 채널A 기자가 그 진모 씨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나온 그 사람한테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말하자면 유시민이가 연루됐다 신라전에 그걸 부르면은 그 검사장이 당신을 봐주기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검언 유착이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MBC가 이 진모라는 사람의 제보를 받았는데 뭔가 권력이라든가 다른 쪽에 뭐 이런
압력 내지는 회유를 받아갖고 윤석열의 어떤 그 명예훼손이랄까 치명상을 주기 위한 예. 검언 유착이 아니라 이건 권력과의 언론과의 유착, 권언 유착이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논란에. 그러면 MBC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MBC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쏙 빼버렸고 또 MBC가 보도를 하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전에 65억을 투자했다고 진모 씨가 얘기했다더라. 그 내용도에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에 대해서 고소도 했어요. 고발하고. 그런 내용도 쏙 빼버리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당연히 판사로서 뭐 별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 거라면 예? 이 대한민국의 검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야지. 저 사람들 그야말로 저 사람들이 권력의 그 앞잡이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냐. 만약에 우리 이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그 이런 지금 이 사태를 뭐 권은 유착인지 검은 유착인지 뭐 이런 사태를 이렇게 이제 부풀리도록 한 그 빌미를 제공한 데가 MBC라 무슨 MBC부터 조사를 해야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MBC를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신빙성이 있다고 할 때 저 채널 A에 들어가야지. 아니 채널 A부터 들어가서 수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도대체 지금 채널 A에 들어갔는데 압수수색을 이틀간 사실은 기자들이 언론자유 침해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아닙니까?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대적점에 있는 것이고 친문 성향의 이성윤이가 들어와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1월 달에도 최강호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이 문제를 끝까지 거부를 해갖고 윤 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자 중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과 이성윤 간에 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놓고 2차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채널A만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자칫 윤석열 측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여기 이른바 검언 유착인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윤석열 측근의 사장 그걸 가지고 이제 귀에 파뒤집으면 윤석열이 잡을 수 있다. 지금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법 질서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죽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배운 것도 많고 또 지위도 높은 사람이 설마 그 다음에 대통령의 후배로서 대통령의 이미지도 지켜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것도 다 지켜줘야 될 사람이 설마 그러게 했겠느냐 하는데 보기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지검장으로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상관인 윤석열 잡는데 저기 중앙지검이 그런 동원되고 있는 셈이에요. 더군다나 이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하면서 검찰 내에도 또 줄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확고한 리더십을 잡고 있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검사들도 눈치를 쏙 봐서 이성윤 쪽으로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성윤이 이번에 그걸 한 건 잘해주면 윤석열이 밀어내고 이제 검찰총장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뭐 이렇게 내정이나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참 그 사람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도 충분히 이성이 있고 말이죠. 합리성도 갖고 있고 이렇게 믿는데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2년 남았어요. 예? 2년 동안에 얼마나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 이후에는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거 정말 자기가 직접 입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 영장에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기각됐다니까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MBC에 대한 영장 청구가 허술해가지고 황당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특별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뭐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는 예, 거지. 빠뜨리지 말고 재반 이슈가 절대 빠뜨리지 말고 균형 있게 조사하라. 그런데도 뭐 사실 중앙지검이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저기 이성윤이가 우리 지금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총장으로는 그대로 있대. 말하자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도 뭐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씨도 자기가 똑똑하면 윤석열 총장도 똑똑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건 눈치 못 채겠습니까? 만약에 뭐냐면 의심하기로 들면 윤석열 총장이 볼 때 저거 내 측근이라는 검사장 죽이려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도 볼 때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거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도 밀어붙이는 건 뭐냐? 당신 나한테 앞만 그리봐 소용없어. 이제 시간 문제야 그거 아닙니까?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감찰 누구한테 감찰 들어가겠어? 당신 그거 알아야 돼. 이거겠죠. 예. 그러면 본래 장수를 잡으려면 뭐부터 씁니까? 말부터 쏴버리거든. 예.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거기서 말씀 그대로 윤석열 총장의 주변에 있는 네로라는 그 이제 참모들, 윤석열 패, 뭐 이런 사람들부터 다 쳐버리면 윤석열 혼자 고도가 되는 거지. 예? 아니 뭐 1월 달에 검찰 학살 인사를 통해서 다 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검찰 내 리더십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재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검사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 밑에서 대검에서 반부패 강력 부장을 했던 한동훈 지금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습니다만 근데 본인은 그 채널A 기자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내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담당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 목소리가 뭐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월 공수처 발족 때까지 그냥 윤석열 총장한테 자리만 유지하면서 조용히 계세요. 뭐 이런 신호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도 지금 와서 그럼 얌전하게 있다가 가면 자기가 얼마나 불명예스럽다는 것뿐이 아는데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것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 원칙은 꼿꼿이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푹 죽으면 이제까지 버텨온 그 보람이 없어지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지 이건 이제 자기들 입으로 슬슬 불고 있잖아요. 최강욱이도 불고 있고. 예? 이 정권 측에서 이걸 공수처만 만들어 봐라. 니들 다 죽었어. 이런 거거든. 예? 이것을 자기들 입으로 불고 있단 말이죠. 그 한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청와대 참모라든지 정부 관계 이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기로 작정했다고 비춰지면 결국은 자기들이 나중에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도 뭐 말씀하시다시피 7월 15일 중순경에 공수처가 발족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라임 사건, 신라젠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를 높여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라임 사건의 핵심인 그 김봉현 회장이라든가 이종필 뭐 부서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체포를 해갖고 수사를 지금 아주 속도를 높이고 있고 특히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1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지금 민정 비서관 이 사람들도 1차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나머지 그와 관련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20여 명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아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은 추가 기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라임이라든가 신라젠 수사에서 권력 비리가 확 터져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라임 신라젠 사건 수사에서 권력 실세, 관여설들이 나오면은 그게 뭐 유시민도 나올지 모르죠.
그렇게 될 경우 이 권력이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예. 지금 그 7월 달에 공수처가 들어서기 전까지 예. 가능한 가장 속도를 높여가지고 일단 이 사건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 예, 사건, 예, 이거는 비리 사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규정을 해가지고 분명히 혐의 사실을 이제 적시해 놓음으로써 예. 공수처가 들어와서 그걸 다 둘러엎는다. 그거 할 수가 없죠. 둘러엎으라고 그러지. 뭐냐면 어차피 정권이 끝나면 그때 되면 지금 검찰이 조사하면 그게 기초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도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니 당신 이제 적당히 손 떼고 있지 왜 자꾸 나서 이러지만은 윤석열 총장도 뻔히 아는데 어쨌든 뭐 당신들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 그 전에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내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서 넘겨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너무 믿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큰 코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종의 하극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윤석열 공격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최강욱, 황희석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강욱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황희석이는 열린민주당 8번이어가지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에 우희종 대표 있습니다. 서울대 뭐 수의학과 교수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윤석열 공격에 아주 최선봉에 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최근에도 한겨레 신문에 있는 정혁진 기자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히틀러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을 공유를 하면서 자기 SNS에 공유하면서 윤석열을 비유적으로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SNS에 올렸어요. 하나 읽어보면은 시대 변화와 총선 결과마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우물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자들이 검찰개혁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냐 포장하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뭐 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 착각과 정의로 포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퍼부었더라고요. 우희종이 사람이 또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공수처가 되면 누가 1호가 돼야 되느냐, 수사 대상 1호는 누구냐, 뭐 그 이야기를 했고 최강욱이하고 같이 지금 손발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선 결과도 뭐 어쩌고 이러는데 아니 국민이 표 찍을 때 검사로서 표 찍습니까? 재판관으로서 표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선거에서 이기면 무조건 있던 죄도 없어집니까? 최강욱도 그랬어요. 시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그것도 최강욱이가 당선된 거 아니지. 그 더불어 무슨 무슨 당이에요? 열린민주당. 아니 그랬다고 그게 자기 죄를 없애주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선거하면 되지. 그래서 최강욱이도 뭐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얘기 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했는데 뭐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 그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과 관련해서 부인업체에 재벌기업이 수십억 원을 후원했다.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올렸고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을 고발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발족 오면은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천박한 공직의식. 야 이제 세상 바뀌었으니 너 한번 당해봐. 내가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의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참모진을 구성하고 있으다. 이게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정념 전 예, 박정희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9년 3개월인가 했잖아요. 그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비서실의 비서들은 명함도
세계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 밖에 나가서 청와대에 있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게 공직 의식이거든. 왜냐하면 이 대통령 비서는 지가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보면 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유독 비서실에서 말이 많아. 이 사람은 최강욱 씨는 예? 지금 당선자입니까? 이 사람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공직기관 비서관 하면서 기소됐잖아요. 그럼 대개의 경우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선 사퇴를 하거든.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공공연히 윤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퇴를 해서 웬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사퇴를 한 게 아니라 가만 봤더니 그날이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감 날이라죠. 예, 마감 날에 한 거예요. 깨부리는 거 보면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무희종이라든가 이런 최강욱이 윤석열 공격도 우리 속된 말로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권력이라든가 또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할 경우 권력에 대한 뭐 오만이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이쪽 사람들을 통해서 윤석열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우회전법을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쾌감을 표하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이제 몰아세우기에 나섰었는데 자기들 내에서도 이런 판단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할래? 니들은 뭐해? 어? 이런 아마 이제 정권 내에서 그런 어떤 자성이 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해드려야 될 일이지 어떻게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싸우도록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과거 권력들이 했던 행태가 딱 그렇죠. 뭐 다 그랬고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방금 뭐 추미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공격에 아주 최선봉에 섰잖아요. 선거 전까지는. 선거 때 그렇게 했다가는 워낙 밉상으로 국민 밉상이 되어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을 법무차관으로 지금 영전을 시켰어요. 이분이 바로 또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위원수원 동기생입니다. 동기생. 그리고 거기에 법무실장이라든가 인권국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공모에 들어가면서 참모진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좀 시간이 경과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작전에 끝까지 저항을 하면은 추미애가 또 다른 칼을 갈고 있다. 칼을 뺄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전번에 처음에 취임해서 그동안 벌였던 일련의 그 조치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그냥 이제 뭐 물러설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한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뭐냐면 지금 저는요 참 웃기는 게 정권 내에서의 권력 투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심지어 나서서 자기 휘하의 검찰총장한테 대해서 말이죠 불쾌한 빛을 예사로 그냥 표하지를 않나. 이 추미애 장관 법무장관 아예 팔 걷어붙이고 나서질 않나. 이런 정부가 그래도 이번에 또 압승을 했으니까 야 국민이 우리 지지해줘서 선거 결과 아까 뭐랬습니까 총선 결과 니들 그거 존중해야지. 윤 총장 이제 이 정도 되면 물러나지. 이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 정말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무언의 간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세가
본교가 되는 것 같고요. 조국 부부 등을 비롯해서 그동안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받던 또 재판을 받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강변을 하고 나서는 행태.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